안녕하십니까, 후군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저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 이 특전사에 가게 된 어떤 뭐 얘기, 지원설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특전사를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고 해마다 그냥 임명장은 받아왔습니다. 누구나 받기 힘들다는 체육부장상, 한 9년은 체육부장을 받은 것 같아요. 나머지 3년은 뭐 환경부장 뭐 이런 걸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건강하면 됐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면 된다, 크게 공부로서는 내심 기대 안 하셨던 것 같아. 다만 남자답게 그리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형 보고는 특전사를 꼭 가라, 그리고 저 보고는 UDT를 꼭 가라고 그랬었거든요. 남자라면 특수부대를 갔다 와야 된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육군 본부 출신이신데 그 당시 뭐 병사 갔다 오셨는데 왜 아들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냥 남자답게만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 어린 성장기에 굉장히 내리에 깊게 박혀 있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부로서는 기쁘게 못 해드리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원하시는 거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다가 저희 친형이 특전사를 못 가게 됐습니다. 사연이 있어가지고 특전사를 못 가고 저희 친형이 특공대를 가게 됐고요. 그 공백을 막내로서, 차남으로서 우리 부모님을 공부로는 기쁘게 못 해드리니까 원하시는 거,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내가 특전사라는 가봐야 되겠다. 참고로 특전사랑 특공대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공대는 말 그대로 진짜 특공대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뭐 임무를 수행하는 곳인데, 여기는 병사가 주축이 되고 간부들은 말 그대로 병사를 관리하고요. 작전 지역의 반경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특전사는 간부가 주축이 되고 여기서는 조금 더 넓은 작전 지역에 조금 더 개별적인 임무들이 부여받는 게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UDT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전동 옆에 망미동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부산에. 거기에 가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망미동에 딱 갔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20살 한 6월쯤 됐을 거예요.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고 제가 또 그때 여러 운동들을 섭렵을 했었죠. 마침 제가 또 고3 때 부산 경남에서 제가 입식 격투기로 1등을 하고 체대를 이제 지원하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4년 자학생이었고 서울에 저기 뭐 미음자로 시작하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격기과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태권도 도장해도 먹고 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당시에 격투기 뭐 도장해서 입에 뭐 밥풀이라도 뭐 들어가겠나. 그래서 되게 많이 만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기회를, 4년 장학생이었는데 뭐 놓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 인생에서 뭔가 붕 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려니 마음에 잡히지도 않고 대학을 가자고 하니 제가 이미 체교과를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은 안 나왔고 도피성으로 군대를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마침 가보니 올해 UDT 지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씨, 뭐 어떡하지? 그리고 혼자 뭐 나불나불거리면서 그리고 막 둘러봤어요, 그 병무청에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떤 베레모를 쓰는 부대가 사실 특전사 말고 눈에 안 띄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검은색 정장을 입으신 분이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훗날 돼지부대의 어떤 요원을 차출하는 모병관이셨고, 그 다음에 구여단의 모병관님이 망미동에 그 병무청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특수부대 쪽은 다 붙어 있어요, 사무 쪽이. 그래서 제가 거기 어떻게 왔나? 라고 해서 이래 지원하러 왔습니다. 아, 근데 아쉽다. 올해는 지원이 끝나서 이런 팜플렛을 주면서 내년에 지원이 가능하니 내년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계획이 뭔가 무너지는데? 아니,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뭐라도 좀 썰어 가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는 저 지원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왔는데 이대로 집에 가기가 좀 사실 좀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특전사 모병관님이 바깥에 바람을 쐬러 나오셨나? 담배를 피러 나오셨나? 잠깐 나오셨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04년도죠. 눈이 부리부리했고 뭔가 호리호리한 체격에 또 격투기에도 1등도 했겠다.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네는 뭐 어떻게 군대 뭐 어디 갈 생각인가? 이러면서 사실 저 UDT 지원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 무슨 운동 뭐 하셨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유도도 좀 했고 복싱도 좀 했고 격투기를 해서 제가 그래도 뭐 좀 운동 좀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분께서 자네 혹시 특전사는 생각이 없나? 이렇게 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돼지부대 모병관님도 살짝 뒤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전사 모병관님이랑 얘기하는 걸 살짝 들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사 모병관님이랑은 얘기를 주고받은 게 사실 5분 남짓도 안 되거든요. 근데 서로 모병관님들이니까 어떤 자원에 대해서는 공유를 아마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전사 모병관님이랑은 한 10분 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전사를 오면 패러글라이딩도 탈 수 있고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대 얘기도 안 하고 뭐 무장 산업구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천리군 얘기도 안 해. 다만 자네가 자네가 원한다면 직업군인으로 평생 복무도 가능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뭔가의 좀 달콤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미 난 특수부대 가겠다. 나의 어떤 인생 버킷리스트에는 좋은 대학교보단 특수부대라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특전 그 모병 관련 팜플렛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려는데 정보사 모병관님 그 정장 입으신 분이 저를 잠깐만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저씨였어요. 아저씨였는데 부모님은 양씨는 살아 계시냐? 뭐 형제는 어떻게 되냐? 그냥 정말 그냥 별 실없는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혹시 정보사령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대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 복무를 하면 지금 연간 약 2,500만 원, 전역을 할 시 1억 원 정도의 목돈을 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를 약간 이렇게 꼬드기더라고요. 아니 특전사는 한 4천만 원 모아서 나온다 그러는데 한 1억을 준다고? 진짜입니까? 하니까 진짜라고. 나라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다 관리도 해주고 자네가 원한다면 똑같이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낙하산도 타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그리고 전역하면 국정원 관련된 뭐 유관기관에도 취업도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솔깃한 거야. 체대도 떨어져가지고 체육교육과도 못 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정원에 간다고?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정보사는 명함을 받아왔고 특전사는 그 모병 팜플렛을 받아왔고 UDT는 똑같이 팜플렛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부모님하고 상의를 한 끝에 특전사로 다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 굳히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의 먼 친척벌 되시는 분이 한 60년도 때에 근무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분이 그 할아버지께서 육상 침투조의 물자나 인원은 어떻게 보면은 해상 침투조를 보내주는 그 요원이셨던 거예요.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진 않는데 실제로 북한에 들어갈 유디유 대원들을 실제로 IBS 보트에 직접 이렇게 노를 저어서 데려다 주는 해상 어떤 침투조의 요원이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아마 3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군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이러이러 해서 정보사를 가려고 마음에 좀 두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 정보사는 절대 안 된다. 왜냐? 본인께서 군대 생활 하시면서 한 수십 명의 요원들을 압록강을 통해서 보트로 이렇게 침투를 도와주었는데 다시 압록강을 통해서 데려온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께 정보사만은 보내지 마라. 왜냐? 그 당시는 정보사가 외출도 없었고 외박도 없었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부모님하고 단절, 모든 게 단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04년도니까 너무 힘들 거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오히려 특전사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특전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보사 모병관님이 정말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정말 저희 집 앞 근처에도 오시고 저희 쪽에 연락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 정말 만류를 하셔가지고 제가 정보사에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었는데 가지 못했죠. 약간 후회 아닌 후회인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를 가게 됩니다. 예비군을 모집하는 그 훈련시키는 부대가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라 그러지? 갔더니 체력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체력 검정은 어떻게 보면 빡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친구가 뭐 팔 다리는 붙어 있는지 뛸 수는 있는지 뭐 그냥 턱걸이는 할 수 있는지 허리 디스크는 없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 좀 시켜보고 저기 좀 뛰어갔다 오라 해보고 한 1.5km 뛰어보고 턱걸이는 한 10개 할 수 있는지 보고
뭐 못해도 그냥 합격을 시켜줬어요. 왜냐? 어차피 한 2배수 또는 한 2.5배수로 뽑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또 걸러냅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합격을 이제 드디어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시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 갔어야 됐거든요. 몇 시까지 입대를 해야 되니까 아마 새벽에 한 4시인가? 한 3시인가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살고 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부산 정관에서 양산 쪽으로 제가 이제 그 신도시 때문에 이사를 갔었고 거기서 경기도 광주까지는 한 4시간 반이 5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접 태워다 주시겠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서 제가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아들이 군대 가는데 이건 아버지가 태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어머니가 보통 아들의 마지막이니까 한마디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우셨어요. 제가 내심 힘든데 간다고 하고 뭔가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4년 동안 아들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밥만 차려놓고 방에서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제가 또 살가운 또 둘째인데 좀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안 나오시고 끝내. 어머니는 못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자. 어머니가 많이 슬픈갑다 하고 아버지께서 손수 운전을 해주셔서 양산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갑니다. 특전교육단이라고 있습니다. 아, 멋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와. 그냥 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잘하고 오라고. 뭐 그냥 간단한 포옹하고 머리 3mm로 쫙 깎고 이런 막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들어갔는데 야, 부대가 정말 그냥 들어가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좋됐다. 와, 눈빛이 한 28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300명 안 되게 입대를 했는데 몇 명이 이제 총 임관을 했냐면 180명 되나? 200명 되나? 한 60, 한 3% 정도 임관했던 것 같아요. 거기 온 애들이 대체적으로는 운동과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운동 관련된 직업군 애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마냥 특수부대한테서 그냥 궁금했던 애들이 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셌어요. 기가. 서로 간에 동기인데도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걸리면 퇴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퇴교 당하면 쪽팔린다. 쪽팔리면 안 되니까 조용히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온순히 착하게 지냈습니다. 교관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어떻게든 3개월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나서 6월 9일 날 임관을 하면 처음으로 4박 5일 첫 휴가를 줍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특전사에서 꿀 빠는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특전사에서 이제 꿀이라는 거 없습니다. 꿀이라는 건 없고 독만 있습니다. 독. 그때 당시 이제 부모님이 오시거든요. 임관할 때가 되면 저희 집 주소에다가 다 연락이 갑니다. 이런 편지 같은 게 갑니다. 등기가. 부모님이 오셔서 하사 계급장을 교관님이 담당하셨던 그 상사분이 하나 달아주시고 또 부모님이 여기 있는 이제 하사 인관을 이제 계급장을 달아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관내성명 얘기합니다. 하사 이우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년 동안 본 아버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의 뭐 서울대 간 것처럼 되게 뭐 좀 만족해 하시는 표정. 내 아들이 이렇게 특전사를 가다니, 특전대원이 되다니 되게 만족하시는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4박 5일을 이제 휴가를 가서 부모님과 같이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간에 뭐 있었던 얘기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저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얘기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냥 뭐 괜찮았고 지낼만 했습니다. 왜냐면 뭐 동기들 있고 기초 교육만 하는데 뭐 힘든 게 뭐가 있겠을까? 힘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했고 했는데 뭐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밥도 편하게 먹습니다. 동기들하고 먹으니까 뭐 터치도 안 합니다. 그냥 뭐 밥 편하게 먹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대로 가면 악마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특전사 지원부터 임관하게 된 얘기였는데 이게 사실 길었잖아요. 근데 임관을 하면 이때부터 사실 특전사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또 특전사의 시작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제 특전사의 꽃이라 불리는 자대에 배치받은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군이었습니다.